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주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기사 많이들 들으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또 내리는 것이 왜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한 번쯤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빌려주면 뭘 받나요? 네, 그만큼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언제 돌려받을지도 확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쓰나요? 차용증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차용증에 뭐라고 적혀 있죠? 돌려받을 날짜와 빌려준 금액, 그리고 받을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차용증을 발행하는 것을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 돈 좀 꺼줄 사람 하고 손들어봐 부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이자도 얼마를 딱 주겠다라고 차용증에 써두는 거죠. 자, 그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발행한 채권을 누군가가 여럿이 공동구매하듯 사게 되면 그 돈이 모여 채권을 발행한 사람에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채권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 채권의 이름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국가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걸 국채라고 하고요. 또 회사에서, 즉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걸 공채라고 하고요. 또 개인 간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사채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채권의 이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안전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왜일까요? 채권은요,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망하지 않는 한 확정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식처럼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는 큰 목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만기 고객에게 꼭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주로 안전자산인 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발행한 주체가 망할 확률이 낮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국가가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기업이 망할 확률이 높을까요? 개인이 파산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더 안전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망할 확률이 낮은 채권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국채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도 국채를 선호하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한 선진국이나 또는 뭐 한국처럼 잘 발전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의 채권은 어떨까요? 인기가 많겠죠? 자, 그리고 부채가 많은, 즉 경제적으로 휘청 있는 나라라면 어떨까요? 자, 이런 국채는 수익률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채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기업체 중에서 그간 수익이 많이 났다면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그 채권을 사더라도 덜 걱정하게 되겠죠. 자, 흥미로운 것은 자,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는 회사채가 없습니다. 자, 확보한 현금이 많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빌려주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 겁니다. 따라서 채권도 발행 주체의 상태에 따라서 빌리는 사람이 더 선호하냐, 덜 선호하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채권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거래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정기예금처럼 만기 날짜가 정해지게 되고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됩니다. 두 번째로 주식처럼 채권의 발행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채권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셨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신용도가 1등급이고 돈을 무진장 잘 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1억이란 돈이 필요해서 빌려줄 사람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자, 1년 뒤에 5%를 확정으로 주기로 합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자, 게다가 이때 다른 데 투자해도 별 재미가 없었는데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더 많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갈 채권의 양, 즉 1억이란 돈이 다 차면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채권의 양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채권을 사간 사람 중 한 명이 만기도 안 됐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채권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채권은 한 가지 예금과 다른 게 있는데요. 예금은 내가 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채권은 중도 해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의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못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팔아야 되겠죠. 자, 마치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듯이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이 채권을 팔려고 했던 사람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이 채권이 수익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빌려준 돈보다 조금 더 받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누군가가 와서 이 채권을 사갑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사도 이득이야 라고 하면서 좋아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채권을 팔 때 수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채권을 싸게 내놔야 되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자, 그런데 채권은 아까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만기 전까지만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채권 금리는 채권의 가격과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이 오르는데 채권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자, 마치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요. 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필요해서 1,0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1년 뒤에 이자 50만 원을 주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의 가격, 즉 원금은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금리, 즉 수익률은 5%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원금과 수익률을 합한, 이자를 합한 금액은 1,05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만기에 받기로 확정된 고정시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었던 채권 가격이 누군가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만기까지 못 가니까 중간에 원금을 950만 원으로 내려서 다른 누군가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산 사람, 즉 950만 원에 산 사람은 만기에 얼마를 받게 되나요? 자, 그래도 1,050만 원은 고정시세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시장 금리는 10% 조금 넘게 수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더 이득일까요? 네, 그렇죠. 채권 가격인 원금이 싸졌을 때 산 사람은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더 이득일 겁니다. 즉, 채권 금리가 5%일 때 산 사람보다 10%일 때 산 사람이 더 이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10%에 산 사람의 채권 가격, 즉 원금은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채권의 가격, 즉 원금이 1,050만 원에 팔린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수익률은 몇 %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만기 그대로 고정시세인 1,050만 원 그대로 받으니까 수익률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만기에 정해져 있는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이 채권 가격, 즉 원금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원금이 오르면 이자가 줄고요. 원금이 내리면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힌트는 채권 금리는 수익률이다. 자, 채권의 금리가 올랐을 때 산 사람이 이득인가요? 내렸을 때 산 사람이 이득인가요? 네, 채권의 금리가 올랐을 때 산 사람은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더 이득입니다. 그럼 채권의 기간에 따라 금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기가 짧고 유동성이 높을수록 자, 채권의 금리는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의 금리는 자, 올라가게 되겠죠. 자, 미국 국채 금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1개월부터 다양한데요. 자, 2년하고 3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아무리 국채가 안전하다고 해도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그 나라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자, 안 좋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길면 길수록 금리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왜 오를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자, 대규모 부양책으로 달러를 많이 푼다고 했죠? 자, 그럼 미국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국채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시장이 많이 풀리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오른다고 했으니까 국채 금리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기준 금리는 당분간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자, 그럼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려나가니까 또 달러가 넘쳐납니다. 자, 달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달러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채권을 사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려줘야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자, 풀린 달러를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중의 달러를 다시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환율도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 기업이나 외국인들은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했던 이 투기 자본까지 위축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성이 높은 성장주나 기술주 등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전체적인 주가가 점점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감이 조금 오시나요? 요즘처럼 투자하기 힘들어질 때일수록 이 채권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